안녕하세요,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준입니다. 자, 영상 오랜만에 준비하죠. 올림피아가 끝나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올림피아 전에 이제 닉 워커라는 선수가 이제 올림피아 전에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닉 워커라는 선수 이번에 올림피아 5등을 했죠. 윌리엄 보냐 선수도 이기고 첫 올림피아 무대에서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내년은 확실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엔 뭐 아시겠지만 공복 유산소로 시작을 합니다. 거의 시합을 앞두고 보디빌더들은 대부분 이제 유산소의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합니다. 왜냐면 강도 높은 훈련은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강도를 낮게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유산소를 거의 전형적으로 많이 합니다. 옆에 보면 숀 클라리라 선수 있고 가운데 이제 맷 젠슨이라는 코치랑 같이 셋이서 거의 훈련 이제 숙소를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짐인데 저렇게 유산소 머신이 TV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1층에서 2층 정도 크기고 더 대단한 건 주차장이 더 넓다라는 거. 정말 쾌적한 운동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는 법이 있는데 또 그게 또 주마다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저렇게 자리에서 운동할 때는 마스크를 뭐 내린다든지 안 쓰는 또 규칙이 있고 이동할 때나 뭐 이럴 때만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이런 좀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닉 워커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보스라는 저 이제 헤드폰 쓰는데 숀 클라리라 선수는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비츠죠.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어폰이 더 맞고 왜냐면 너무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에 좀 열감이 있게끔 운동을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뭐 체질마다 틀리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산소를 대부분 제가 뭐 확실치는 않은데 공복 유산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고 저렇게 복근 운동 뭐 아니면 좀 부가적인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는 하루에 한 3번 그 다음에 웨이트는 거의 1번 내지 2번 해서 총 운동을 3번 정도 합니다. 이렇게 헬스장에서 가서 이제 오전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을 이제 뭐 플렉스 루이스나 이렇게 보면 오전에 공복 유산소로 주변을 한 1시간 이상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드릭 맥밀란 그분도 그 선수도 좀 걷는 위주의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약간 노예처럼 무거운 걸 이제 지고 계속 걷는 그런 좀 영상을 많이 또 보았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자전거를 아무래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자전거를 좀 많이 타는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좀 걸어야 되는데 걷는 걸 또 굉장히 또 안 좋아해가지고 이상하게 러닝머신을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러닝머신 타고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좀 갇혀진 데에서 갇혀진 그 규격 내에서 좀 계속 걷는다는 게 희한하게 약간 좀 공황장애 증세가 와가지고 자전거를 좀 많이 탑니다. 물론 이제 등받이 있는 자전거는 너무 졸려가지고 잠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좌식이랑 입식 나눠서 또 타기도 합니다. 이 머신은 이제 흰 머신인데 몬스터 글루트라는 이제 머신 또 많이 만드시죠. 저 머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엉덩이를 대둔근, 중둔근 다 쓰이게끔 만들어진 머신 같습니다. 약간 뒤로 누워서 다리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벌리면서 다리가 또 내려가서 좌우로 벌어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솔직히 엉덩이 머신 중에서는 요거랑 이제 브릿지, 그러니까 힙부티, 부티빌던가 그 머신이랑 딱 2개만 하면 솔직히 엉덩이는 다 가르거나 여성분들도 좀 뭐랄까 되게 좀 두툼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은 엉덩이 짜주기보다는 많이 늘려줘서 이제 좀 풍만감 있게, 남성분들은
엉덩이를 좀 짜줘서 좀 근질이 생기게끔 많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운동 끝나고 셋이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식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야지 몸이 좋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배고픔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가 되게 오래돼서 배고픔이 있으면 안 되고, 저렇게 조금 맛은 있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배고픔은 뭐든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그람수를 재가지고, 아무래도 닉 워커 선수는 한 키가 17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육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끝부분까지 쌀밥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이럴 때는 쌀밥으로 먹고 하는데, 로딩을 할 때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좀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소스를 뿌리는데, 대부분 이제 소디움만 있고 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런 제품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벌크업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딱 목표를 정하면 거의 음식은 뉴트리션은 다 최적으로 구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나라예요. 정말 살찔 때는 고칼로리의 그런 제품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 때는 어딜 가나 거의 보충제가 다 있고, 프로테인 없는, 거의 프로테인이 있는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수분들은, 우리나라 선수분들도 있지만 저렇게 옷이나 뭐 이런 거 보충제나 되게 많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배고프지 않게 운동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도시락을 하루에 뭐 보충제를 먹는 빌더도 있지만 거의 안 먹는 분들도, 이제 시합 막바지니까 안 먹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식사를 한 6번 내지 8번 정도 합니다. 저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닉 워커는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아무래도 컨디셔닝 위주로 몸을 이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의 국룰인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그냥 보디빌더 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는 외국은 확실히 뭐 아이패드 이런 거보다는 맥북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맥북 에어 같습니다. 맥북 프로인가요? 에어 같은데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닉 워커가 보니까. 닉 워커는 팔이 저는 알기로 한 56에서 59cm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두상도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두상이 작은 겁니다. 저는 이제 두상이 크고 어깨도 좀 좁기 때문에 정형적인 이제 동양인 아닌 분들도 많지만 좀 약간 그런 체형이어가지고 좀 어깨를 넓히려고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오늘 가슴을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합 거의 막바지 다 되면 머신으로 좀 고반복 좀 쥐어 짜주는 약간 이런 식의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합 한 일주일 정도 남기고서는 진짜로 가볍게 해서 자극 위주로, 왜냐면 거의 탄수화물도 거의 뭐 로딩하지 않는 이상 최저인 상태고, 물론 이제 훈련 코치들마다 틀리겠지만 진짜 보디빌딩은 물론 다이어트 뭐 벌크업을 떠나서 한 일주일 전에 영양이나 훈련 이런 이 루틴이 정말 보디빌딩이거든요. 왜냐면 수분 조절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모든 게 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수면 시간까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치들이랑 절대 딴 거 먹지 않고 잠도 덜 자지 않게 항상 코치가 저렇게 있습니다. 빅래미도 데니스 제임스 그 선수였던 코치랑 같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디 주판 선수도 허니 램보드 코치랑 또 같이 붙어서 계속
거의 한 달 전에 미국에 가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죠. 5주 전인가 한 달 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머신들로 굉장히 근육 위주의 딱 자극만, 이제 프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좀 부상 위험도 있고, 막바지는 이제 영양 성분, 영양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일상생활하고 운동 좀 할 수 있게끔 최저의 운동 이제 가능성만 두고 이제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 안 들이고 그 근육 부위만 자극을 줄 수 있는 저는 훈련 스타일을 많이 운동합니다. 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선수분들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합 저기 한 일주일에서 한 4, 5일 전에는 굉장히 적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아까 니워커 이제 탄수화물 첫 끼 먹는 거 보면 거의 쌀밥이 한 큰 숟갈로 한 두세 번 정도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머신이 이제 약간 플라이 겸 프레스 같이 할 수 있는 머신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저 오늘 진짜 옛날에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 머신은 그냥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동선이 위아래로만 정해져 있고 좌우로는 내가 만드는 그런 머신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 숀 클라리라 선수가 올림피아 2등을 했죠. 제가 전에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에릭 런스포트 선수가 드디어 올림피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숀 클라리라 선수가 좋긴 했지만 사이즈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로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데릭이 사이즈나 컨디셔닝 면에서 확실히 올려줬기 때문에 저는 우승했다고 봅니다. 조금 소프트한 감은 있었어요. 다리나 이런 면에서. 근데 상체나 워낙 몸이 좋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육체미가 있죠. 체형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숀 클라리아 선수는 몸이 좀 체구가 작은 편에 꽉 채워놓은 느낌이라면 데릭은 약간 넓은 편에 몸을 되게 이쁘게 잘 채워놓고 거기에서 컨디셔닝까지 살리니까 확실히 약간 작년에 한 3등인가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엘 가그니 선수도 이기고 숀 클라리아 선수도 이겨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플라이. 거의 대부분이 올림피아 선수들, 뭐 우리 국내 선수들도 그렇고 중량을 한번 치고 대부분 플라이를 많이 하죠. 가슴에 근질 살릴 때는 딱 플라이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팔꿈치를 대부분 구부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살짝만 구부리고 원 조인트로 가슴만 사용해서 운동하는 게 이제 플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슴 근질, 가슴 모양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플라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피로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뭐 빈레미 선수도 있고 플렉스 루이스 선수도 있고 케이브 플라이 굉장히 좋아하죠. 솔직히 가슴이 어느 정도 중량을 쳐서 펌핑이 되면 플라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리스 선수도 프레스 후에 바로 뭐 덤벨 플라이나 케이블 플라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의 프레스 하나 플라이만 해도 가슴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프레스로 이제 중량을 쳐서 가슴에 최대 혈류를 몰아넣고 그 다음에 플라이로 그 펌핑된 가슴을 조각을 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플라이는 저는 지금 하는 자세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으로 아예 숙여가지고 딱 잡고 하는 자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완전 어깨에는 많이 부담이 안 가게 가슴만 딱 그 머신에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케이블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어깨가 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가슴이 좀 더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를 저런 자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하면 저는 약간 어깨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 자세를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제스처를 취하죠. 지금도. 자, 다음은 딥스 운동은 뭐 딥스를 하셔도 되지만 푸시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딥스나 플라이나 솔직히 다르진 않는데 아랫 가슴을 집중적으로 운동시키면 훨씬 딥스가 좋긴 하죠. 옛날에 숄레이 선수도 그렇고 브랜치 워렌 이런 선수도 보면 굉장히 딥스를 좋아하고 매 가슴 훈련 때마다 딥스를 거의 하게 합니다. 그래서 딥스의 포인트는 삼두랑 다르게 팔꿈치가 옆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 자, 가슴이랑 이두를 같이 하는 이유는 가슴은 이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은 이제 삼두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기식은 아닌 기식은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자세를 설명을 할 때나 보면 이두를 가슴에 붙여서 밀어준다. 아니면 뭐 플라이를 너무 무겁게 하면 이두가 아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랑 가슴이랑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 확실히 펌핑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중량도 더 칠 수 있고, 왜냐면 가슴 운동할 때 이제 삼두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는 힘이 지쳐 있는데 저렇게 이제 기랑근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힘을 쓰는 근육에 보면 확실히 힘은 남아 있고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펌핑감이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 운동 후에 팔 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깨 운동 후에 팔 운동하면 약간 모르게 펌핑이 더 잘 되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가슴 운동 후에 2두, 등 운동 후에 3두를 하면 또 틀리게 되게 운동이 잘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 운동이 종류가 너무 많으면 이제 어깨 운동할 때 3두를 해도 굉장히 또 펌핑이 잘 됩니다. 이건 훈련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팁 아닌 팁입니다. 그리고 2두 운동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처럼 프리처컬 머신도 중요하지만 해머컬은 꼭 하나 정도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2두랑 전완근을 돋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해머컬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두가 이제 상완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져야지 팔이 전체적으로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바벨 컬, 그다음에 얼터네이팅 이제 덤벨 컬 이런 것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2두 발달을 위하면 자극 위주 면에서는 컨센트레이션 컬, 원암으로 하는 컬이랑 그다음에 인클라인 덤벨 컬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두 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해머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위에서 많이 쥐어짜죠. 그다음 반동 없이 팔꿈치가 거의 고정된 선에서 올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좀 자극이 안 온다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제 드롭 세트를 넣어주면 근육의 마지막 힘까지 쭉 끌어쓸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올림피아 선수들은 팔 근육이 다 좋기 때문에 팔을 많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긴 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사지가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좀 팔은 약한데 하체가 굉장히 강점인 선수분들이 많죠. 올림피아 선수들은 딱 진짜 반대로 뭐 유전적인 체질인가 봐. 팔은 굉장히 좋은데 하체면에서 좀 얇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하체가 좀 얇은 빌더.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하체가 약간 외측강근에서 많이 민자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비드 앤니 약간 그 선수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자니 잭슨 그 선수도 그렇고 대부분 하체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약하다는 건 팔에 비례해서입니다. 지금 니고커는 팔다리가 굉장히 좋죠. 이제 저런 부분이 팔다리가 좋으면 대부분 순위권 안에 듭니다. 피리스 선수도 그렇고 보시게 되면 카이그리 선수도 팔다리 굉장히 받쳐주기 좋죠. 숀 로덴 선수는 근데 좀 팔이 약해요. 근데도 이제 전체적인 균형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부분 선수분들이 팔다리가 좋으면 순위권 안에 든다.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은 팔에 비해서 다리가 많이 좀 빈약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양인 분들은 팔 사이즈에 비해 다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다. 엉덩이도 요새는 다 갈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가슴 등이 약한데 요새는 또 엉덩이가 다 갈라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좀 잡담이 길었죠. 니워커는 꼭 이제 시합 중이나 아니면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실 때 거의 대부분 자기 헬스장에서 하시니까 포즈 잡는 걸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합 막바지에는 항상 저렇게 웨이트 후 유산소 항상 뭐 거의 국룰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서 다이어트에 되게 더 효과가 좋다. 근데 이제 웨이트를 세게 못하고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산소만 더 세게.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웨이트에서 힘이 다 올인 나가지고 더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 유산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유산소를 안 했어요. 왜냐면 웨이트를 굉장히 길게 했어가지고 한 2-3시간 하다 보니까 웨이트만 해도 살은 빠진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웨이트를 굉장히 세게 하고 유산소를 타자. 이게 룰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에 운동은 끝내자. 이게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보디빌더 삶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하고 공복 유산소 타고 밥 먹고 좀 오침을 해요. 살짝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아니면 뭐 보충제 먹고 운동을 하고 유산소 하고 와서 또 먹고 살짝 또 자고 오후에 또 운동합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낮잠을 자고 안 자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 선수분들이 그래서 약간 오침 시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양적인 부분도 좋고 운동은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부분이고 숙면도 이제 거의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몸이 굉장히 필요할 경우에는 낮잠은 필수다. 몸이 정말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제 같은 경우도 매일 먹지 말자. 일주일에 4번 정도 먹고 3일은 쉬자. 자, 또 먹습니다. 보디빌더 삶이에요. 먹고 운동하고 쉬었다가 또 먹고 운동하고 쉬었다가 또 먹고 운동하고 먹고 잡니다. 대부분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빅터즈 보디빌더 이상준이었습니다. 뿅.